자, 이제 2주차 3차 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사 배치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국가 자격증은 기본법에 이 배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청소년 수련 시설에 취업하려면 사실상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없으면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면접 시험에 이제 현장의 관장님이나 뭐 중간 관리자 이상의 분들이 면접위원으로 오시면 요런 게 좀 어려운 질문이다 생각하고, 그죠? 한번 공부가 됐나 떨어뜨려 보려고 이 배치 기준과 관련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표를 딱 보면은 사실 조금 이거 어떻게 외우지? 라는, 그죠? 조금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별게 없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 배치 기준 질문을 받았고 막힘없이 술술 답변을 한다면 뭐예요? 내 합격률이 순식간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답변을 잘하면, 그죠? 굉장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죠? 자, 수련 시설부터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고전적인 또 질문인데, 고전적 질문. 예전에는요,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의 차이, 이게 고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수련원의 경우에는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이 있어요. 그리고 수련관은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숙박 기능이 있느냐, 숙박의 가능 여부, 이것에 따라서 숙박이 가능하면 수련원이고 숙박이 가능하지 않으면 수련관입니다. 또 이 얘기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수련원은 왜 숙박이 필요해? 아무래도 대자연, 자연권, 그죠? 산속이나 바닷가나, 그죠? 큰 강을 끼고 있다든지 해서 2박 3일, 3박 4일 래프팅도 하고 해양 활동도 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수련관은 우리 가까이에, 그죠?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 광양은 재밌게도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가까이에 있다, 이런 거를 우리는 과거에 생활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가장 고전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지금은 배치 기준이니까 수련 시설부터 먼저 수련관은요. 1급 청소년 지도사 1명, 2급 청소년 지도사 1명, 3급 청소년 지도사 2명 이상을 2대. 이게 기본입니다.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을 2대. 수련관의 규모, 수용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몇 명? 250명당 급수 상관없이 1급, 2급 또는 3급 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라는 게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지도사 배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일단 완벽하게 해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련관은요,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을 2대, 수용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좀 길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까 생활권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1급도 좀 인근에 쉽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련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급 및 3급 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2대. 1급이 사라졌어요, 지금.
어떨 때 수용 정원이 똑같아요.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급을 한 명 이상 두고 또 500명 초과하는 똑같죠?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지도사 중 한 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라는 겁니다. 수련원은 일단은 2급, 3급을 한 명 한 명 두는 게 기본인데 500명 넘는 초과 인원의 경우에는 1급이 한 명 필요하다. 그죠? 500명 넘는 250명당 1급, 2급, 3급 한 명 이상을 추가로 두면 된다. 됐죠? 예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에 폐교 시설을 활용하여 설치한 시설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무슨 수련원, 그죠? 청소년 수련원인데 폐교가 많이 시골에 늘다 보니까 이 여름 한철이라든지 이때만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예외적으로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예외가 있는데 이건 거의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은요. 유스 호스텔입니다. 유스 호스텔은요. 청소년 지도사를 한 명 이상 두면 일단 됩니다. 다만 규모가 컸을 때 2급 한 명 이상을 추가로 두면 됩니다. 청소년 야영장도 청소년 지도사를 한 명 이상 두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도 청소년 지도사를 한 명 이상 두면 됩니다. 예. 비슷하죠. 예. 비슷하죠? 예. 다만, 그죠? 여기 야영장의 경우에도 설치 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야영장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이 경우에는 별도로 야영장의 지도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야영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지도사가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또한 여기도 예외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야영장으로 수련거리 실시 없이 그냥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캠핑장 같이 이런 경우에는 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면접 질문에 나오지 않는다. 자, 특화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뒤에 가서 이거 자세하게 한번 볼 건데요. 특화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인데 그 활동 프로그램이요. 어떤 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건 또 중요한 부분이라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 배치 기준으로는 2급, 3급 각각 한 명 이상을 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외우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확실하게 한번 외워두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막힘없이 척척 대답하면 합격 확률이 팍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도요. 스카우트나 RCY나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등등 청소년 단체,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청소년 단체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청소년 회원 수를 따집니다. 2,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지도사 또는 2급 지도사 한 명 이상을 두면 되는데 회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명이 기준이에요. 2,000명을 초과하는 2,000명마다 1급 또는 2급 지도사 한 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전국의 이제 연맹이나 지회나 이렇게 큰 청소년 단체의 경우에는 1만 명 이상인 경우도 있죠. 이때는 아예 비율로 청소년 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지도사로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앞에 수련시설을 물어볼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만약에 청소년 단체를 물어보면 답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청소년 단체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00명이 기준이고 2,000명 늘 때마다 한 명씩 또 1급이나 2급 둬야 되는데 아주 큰 청소년 단체, 청소년 회원 수가 1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예
그 직원인 청소년 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그죠? 250이니까 20% 이상은 1급 지도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 기본법 거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청소년 기본법을 읽고 그죠? 이게 뭐다라는 것들을 파악해 두면 좋을 것이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이라는 규정이 있으나 정식 공무원을 뽑는 지방직 뭐 공무원 9급 뭐 이렇게 7급 이렇게 직렬로 돼 있지는 않아서 그죠? 예. 이게 사실 조금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조항도 있고 육성 전담 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또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또 되어져 있고 명예직으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청소년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단체를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 청소년 단체도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니까 법인 정관, 회칙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수익 사업이 정관에 들어가 있고 그 수익금을 목적 사업에 쓰는 용도라고 한다면 그죠? 일부 수익 사업이 가능하다. 청소년 단체 협의회라는 것도 기본법에 있고 지방에도 청소년 단체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이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읽어보셔서 한 번, 두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면접 시험에서 출제가 된 확률은 좀 낮은 편이고 앞에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법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활동진흥법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죠? 목적은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활동진흥법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게 이 법의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래요. 청소년 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청소년 활동 시설의 종류, 유형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기본법에서는 청소년 활동이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의 형태다라고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련 활동은 어떻게 정의되고 교류 활동도 무엇이고 문화 활동도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자, 아까 앞서서 제가 중요하다고 먼저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수련 활동, 그죠? 교류 활동, 문화 활동, 청소년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큰 유형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암기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번씩 읽어보고 이제 말해보고 해서 입에는 좀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수련 활동은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적 활동 차원이라는 거고 여기에는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해야 되고 수련거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움을 실천하는 한마디로 체험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수련활동이 되려면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내용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거여야 돼요. 청소년 지도자가 함께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 수련거리라고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체험활동이 청소년 수련활동이 되겠습니다. 교류활동은 또 유형을 또 나누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교류인데 어떤 유형? 지역 간, 그죠? 영호남, 도시, 농촌, 그죠? 지역 간, 남북 간, 이제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거예요.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이다. 이것도 중요한 체험활동인데 유형이 있다.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을 청소년 교류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문화 활동이 재밌죠? 여러분들 우리가 청소년 예술 활동도 있고 스포츠 활동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봉사 활동도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을 문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을 지도한다든지 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뭐 개발해 갖고 실행한다든지 하는데 활동진흥법상 유형에는 문화활동 유형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청소년 영역의 고유명사 중에 하나죠. 청소년 수련거리.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들을 수련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세분화해 본다면 수련 활동에는 숙박형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겠고, 예, 비숙박형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숙박형 안에는, 그죠? 일단, 기본법상 9세 이상, 예, 만 24세 이하가 청소년이지만, 이러한 수련 활동의 정의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호법에서 맞이한 자 제외하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숙박하거나 야영하거나 이동하면서 숙박 야영하는 것은 그냥 숙박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동 이 어떤 여러분들 국토대장정 그죠? 국토대장정 그죠? 어떤 남도 순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행을 많이 했는데요. 그죠? 보통 도보나 이런 걸로 이동하면서 꽤 상당한 거리를 그죠? 그리고 인근 폐교라든가 아니면 야영을 한다든가 그죠? 텐트를 치고 이런 활동들을 이동 숙박형 뭐 따로 했었는데 이제는 하여튼 숙박이 들어가니까 숙박형이라고 그냥 하고요. 이런 숙박이 없는 그죠? 다만 뭐예요? 그냥 한번 그냥 이벤트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1회기, 2회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련 활동을 비숙박형 수련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모든 걸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것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줄여서 진흥원 혹은 활동진흥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인으로 만들었고요. 이 진흥원 아래에 시도마다 그죠? 진흥센터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는 거는 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고 그 아래는 뭐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죠? 뭐 전라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렇게 시도 단위까지는 진흥센터가 있고 참고로 시, 군, 구 단위에는 이런 진흥센터가 아니라 바로 수련시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군구에는 수련시설이 바로 있다. 그렇죠? 이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아주 반드시 또 외워야 될 것이 바로 국가가 설치한 수련시설, 국립이죠. 국립에서 별표 3개입니다. 국립 수련시설만큼은 또 막힘없이 얘기해야 된다. 국립 수련시설 뭐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또 축축 짝짝 뭐 2초 이내로 바로 척척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이걸 자꾸 말하시라고. 자꾸. 그죠? 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중앙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래도 중앙에, 남한의 어떻게 중앙에, 이게 원래는 평창이 제일 먼저 생겼는데요. 그죠?
근데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우리 호남이라든지 경남 이런 친구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립중앙, 그래서 천안에 위치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독립기념관이 있는 목천 이런 쪽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있고요. 강원도 평창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먼저 생겼는데요. 이어서 그래도 전국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려면 좀 더 있어야 하고 좀 특성화해보자 해서 우리 나로 발사했죠. 고흥에. 고흥에서 나로도에서요. 그래서 고흥 이 국립청소년 우주센터는 나로 우주 발사대가 있는 곳은 외나로도 여러분들 아시죠? 나로도가 내나로도 첫 번째 섬 다리로 다 붙어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두 번째 섬이 외나로도인데 이 국립청소년 우주센터는 내나로도에 있고 나로 우주 발사하는 데는 외나로도에 있습니다.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우리 순천에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예전에는 심지어 면접시험 합격하고 연수를요. 지금은 여기 중앙하고 평창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이 국립시설에서 연수를 받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흥에서 연수받은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고흥이라 그랬고요. 외우기 쉽게 지역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청소년 농생명센터는요. 평야로 유명한 김제에 있고요. 전북 국립해양청소년센터. 그죠? 여기는 우리 지도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토끼 꼬리라 그래야 될까요? 뭐 영덕의 위치에 있습니다. 해양. 그래서 특성화를 좀 해놓고 있어요. 고흥은 우주센터라고 하고, 이 평야를 지대로 기반한 데는 농생명센터라 하고, 바닷가 쪽에 해양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건 알아둬야 된다. 자, 진흥원에서는 그죠? 활동, 복지, 보호에 대한 종합적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련활동 인증위원회 이제 인증제도 이거 중요한데요. 나중에 나오니까 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도 담당하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도 하고요. 이렇게 국가가 설치하는 국립수련시설 유지관리 운영 업무도 어디서? 진흥원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면접시험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자격연수를 받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활동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시설들의 종합안전이나 위생점검 같은 지원이나 점검들을 하고, 그죠? 컨설팅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련활동 사전 신고제입니다. 이거를 신고제라고 합니다. 전에는 인증제, 수련활동 인증제도를 많이 물어봤는데요. 이제는 인증제도도 물어보지만 최근에는 이 신고제. 근데 사전 신고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참가자, 참여 청소년, 참가자 모집, 이제 며칠이 있습니다. 며칠 이전에 이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전. 자꾸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니까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숙박입니다. 숙박형 이동 숙박은 포함되죠, 당연히. 이 숙박형 등 수련 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행 규칙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요. 순천시 어떤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숙박을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순천시의 시장한테,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있는 거죠. 이 계획을 어떻게 한다?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을 하거나요. 청소년이 부모 등과
같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나 종교단체에 막 교회에 수련회 가고 이러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둬야 될게요. 예. 이 빈번하게 이러한 활동을 아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연맹 이런 데는요, 예,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에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예외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외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예, 사전 신고제가 뭐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주요 내용이 또 다시 나옵니다. 그때 꼭 이 부분은 중요하게 다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해드렸죠? 엄청 중요하다 해갖고 고전적 질문이었다.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입니다. 자, 앞에서 기본법은 활동시설이라는 것만 있다. 여기까지로 끝냈죠? 활동시설에는 뭐가 있냐? 바로 수련시설과 뒤에 이 밑에 나와요. 이용시설이 있다. 이렇게 이용시설이 있다. 자, 이용시설이라는 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죠? 그 설치 목적이나 이런 거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수련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 문화체육시설, 체육관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가 이용시설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끝이에요. 끝.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바로, 예, 이 수련관이 뭐다? 수련원이 뭐다? 문화의 집이 뭐다? 하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이 둘의 차이를 묻는 게 고전적이라 그랬죠?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문화의 집 정의 물어보고 특화시설 정의 물어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화시설이 여러분 꼭 이번에 가실 때에는 알아두시고, 그죠? 유스 호스텔이나 이런 것도 알아두십시오. 이쪽은 너무 많이 옛날에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청소년 수련관은요,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입니다. 수련관은요,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게 의무입니다. 수련원은 비슷한데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 그죠? 자, 문화의 집은요, 간단한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인데, 요게 차이점은 요즘은 또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을 물어보기도 해요. 수련관이 시군구에, 순천시에, 여수시에 뭐 이렇게 1개소 이상 의무예요, 설치가. 근데 문화의 집은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이에요. 근데 요거는 거의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는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예, 지방정부가 재정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자, 여기에서 벌써 한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음 특화시설입니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일단 외우시는데, 뭐,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예, 직업체험, 하자센터, 뭐 이런 게 있죠.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서울시에서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뭐 이런 거, 하자센터, 이런 거, 문화예술, 미지센터, 이런 것도 서울에 또 있습니다. 미지센터, 예.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센터, 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자료를 드릴 건데, 그죠? 우리 근방이 없어. 광주에 있는 게 청소년 삶 디자인 센터. 광주는 비엔날레 도시잖아요. 예술이라든가 이래서 삶 디자인 센터. 그죠? 예. 그래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건 뭐 안전체험관, 뭐, 예, 그죠? 뭐 여러 가지 특화시설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대개 수도권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 좀 답변하기가 어려워들 하셔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하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현황을 쫙 정리한 엑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화시설도 딱 나와요. 전국에 있는 모든 특화시설이 나오니까요. 그거 한번 챙겨서
메모 조금 해두시면 면접 시험 보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이고요. 야영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스 호스텔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죠. 유스 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을 주된 목적으로 그죠? 이런 시설, 설비, 부대 편의 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여행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하는 시설이 유스 호스텔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좀 뭐랄까요? 비판이나 뭐 한계점 뭐 이런 차원으로 실제 청소년, 여행 청소년의 어떤 그 여행 활동을 지원하는 숙박 지원 싸고 그죠? 안전하게 숙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서양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유스 호스텔 꽤 잘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공부에 매몰돼 있으니까 여행 청소년들 사실 많이 그죠? 없습니다. 그리고 유스 호스텔은 여행 청소년을 위한 좀 시설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단체 샤워실, 그죠? 뭐 이런 화장실도 원래는 뭐랄까 그 숙박하는 곳에 화장실이 없는 게 원래 유스 호스텔의 기준이에요. 설치 기준이.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유스 호스텔을 누가 가려고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스 호스텔로 준공 뭐 받아 놓고 나서 나중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시 개조를 해서요. 숙박도 그냥 여러 명이 이렇게 2층 침대 치고 원래 그렇게 하라는 건데 가족 단위 여행객이 놀러올 수 있도록 안에도 화장실도 만들고 그죠? 일반 뭐 펜션이랄까 어떤 이런 리조트 형식으로 여름 그죠? 피서철에 어떤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실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답변하는 응용 과정에 그죠? 여러분들한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냐? 수련 시설에 있어서 뭐 좀 발전해야 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조금 좀 창의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것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면서 헤쳐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 시설은 앞서 설명드렸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죠? 수련 시설에는 반드시 수련 시설의 운영 대표자를 둬야 돼. 이거는 사장님과 좀 다릅니다. 그냥 대표랑은 좀 달라요. 그죠? 무슨 얘기냐? 청소년 지도사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 돈이 있고 땅이 있고 하면 유스 호스텔 뭐 수련관 수련원 지을 수 있지만요. 운영 대표는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1급, 2급이면 경력이 다르고요. 급수에 따라 청소년 지도사가 없으면 이 경력을 굉장히 오래 운영한 경력을 굉장히 오래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장님이 동시에 자격증이 없으면 운영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걸로 좀 청지사 자격증을 빌리는 일들도 좀 있었던 겁니다. 또 운영대표는 아까 아무나 되면 안 되겠죠. 결격 사유가 있고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진흥법상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규정이 있고 수련시설 안전점검 안전교육 이것도 진흥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위생점검 해야 되고 종사자 안전교육 이런 것도 반드시 하도록 법에 활동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매년은 아니지만 종합평가를 받아서 이제 뭐 대단한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상을 주고요. 포상하는 등의 또 미흡하면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것이 수련활동 인증제도가 되겠습니다. 수련활동 인증제도,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옛날에 많이 물어봤고 사전에 준비 안 하면 답을 하기가 좀 어렵죠.
첫 번째로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가 뭐냐? 그냥 인증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청소년 수련활동, 그죠? 을 안전하게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그죠? 수련활동, 수련거리, 프로그램들의 어떤 질, 그죠? 질 관리,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 활동진흥원에, 그죠? 수련활동 인증위원회를 두고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가 돼요. 그래서 요걸 외우더라고 저는 좀 얘기합니다. 답변할 때 응용하는 건데요. 팁인데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암기를 한 뭐예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해서 그죠? 국가가 안전한 청소년 수련활동이 되고자 또 청소년 시기에 유익한 내용을 그 내용 프로그램에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증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활동진흥원에 설치되어 있는 인증위원회에서 그죠? 인증해 주는 국가의 인증제도입니다. 요 정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셨는가요? 예. 요 35조 외우는 것도 꿀팁이다라는 꿀팁이다. 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오늘 여기서 제일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예요? 예. 반드시 인증받아야 하는 수련활동이 있다. 아까 사전신고제랑 인증제도랑 인증제도 안에도 신고하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따로따로로도 볼 수 있고, 그죠? 크게 보면 인증제도 안에 신고하게끔 해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네, 인증제도를 물어볼 때는 인증제도를 얘기해야 되고, 사전신고제를 물어볼 때는 사전신고를 적절한 답을 해야 된다. 오케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인증제도를 물어보는 중에 또 반드시 인증받아야 한다. 그죠? 또, 예? 이거는 또 나중에 반드시 사전 신고하는 것과도 관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숙박을 하는 경우에 사전 신고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숙박을 안 해도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게 있다. 같은 거예요, 이거. 바로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고, 그죠? 활동진흥법에 아예 예시를 담아놓고 있다. 어떻게 외워요? 이쪽 다 못 외우잖아요. 이걸 먼저 외워야죠.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는 게 뭐냐? 수상활동, 항공활동, 산악활동, 장거리 걷기에 우리 이동 도보하면서 막 야영하는데 장거리 여기서는 10km 이상 도보 이동이면 장거리 걷기입니다. 기타 예? 짚라인이라든지 재밌어하는 ATV 그죠?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이런 거 등인데 사실 사고 위험이 이거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상활동, 항공활동, 산악활동, 장거리 걷기 활동 등 이런 거를 외워야 됩니다.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최근에는 많이 물어봅니다. 수상활동에 래프팅도 있고 많죠.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항공활동에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뭐 산악활동에 클라이밍 여러 클라이밍 중에도 뭐예요? 이 수영관 옆 벽면이나 실내에 안전하게 돼 있는 거 말고 자연암 벽이나 빙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증받아야 하는 수련활동 빈출이라고 했어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인증받아야 되고 프로그램도 자체도 또 하려면 참가자 모집에 그죠? 15일 전 아예 사전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활동진흥법까지 이렇게 마치고 이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법을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이번 주 2주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3주차는 청소년 복지지원법부터 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LMS에서도 우리가 학습하고, 저랑 수업 시간에서도 다시 반복 학습하고, 여러분이 또, 숙제 차원에서 여러분이 법률도 읽고, 여러분이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반복해서 준비를 합니다. 공부하고 학습합니다.
마지막에 면접 시험이니까 실전처럼, 그쵸? 실전처럼, 예, 우리 다른 교수님이 여러분들 계속 질문을 물어봐주고, 모둠이나 조별로 답변하게끔 연습도 시키고, 실제 모의 면접 어떤 연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쯤 하면, 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3주차도 또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